아침이 되어 시몬이 눈을 떴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아내는 빵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에 가고 없었다. 그 낯선 남자는 낡은 위독과 바지를 입고 의자에 홀로 앉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전날보다 더 빛났다. 시몬이 그에게 말했다. 배는 빵을 필요로 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필요로 하지. 누구나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오.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줄 아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지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지요. 라고 말해주었다. 사람이 일을 한다면 저 역시 해야지요. 이름이 뭐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당신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일을 한다면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하리다. 신의 보답이 있으시기를.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시몬은 실을 꺼내 엄지손가락에 걸고 꼬기 시작했다. 아주 쉽소. 보시오. 미카엘은 시몬이 하는 걸 지켜보았고 시몬처럼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실을 걸고 요령을 파악해 실을 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은 그 실에 밀을 바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미카엘은 이 일 역시 능숙하게 해냈다. 그 다음 시몬은 그 뻣뻣한 실을 어떻게 꼬아서 어떻게 꿰매는지 가르쳐 주었고 미카엘은 이 일 또한 금세 배웠다. 미카엘은 시몬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곧바로 이해했고 사흘이 지나자 마치 평생 동안 구두를 꿰맨 사람처럼 일을 했다. 미카엘은 쉬지 않고 일했으며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위를 올려다 보았다. 미카엘은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며 농담을 하지도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맨 처음 마트료나가 두 사람에게 저녁을 차려주었던 날을 제외하고는 미카엘이 미소 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가고 주일들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다. 미카엘은 시몬과 함께 살면서 일했다. 이제 사람들은 시몬의 직공만큼 솜씨 좋고 튼튼하게 구두를 꿰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게 되었다. 모든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시몬을 찾아왔고 시몬은 형편이 넉넉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시몬과 미카엘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말 세피를 끄는 방울이 달린 썰매마차가 오두막집을 향해 달려왔다. 창밖을 내다보자 마차가 집 앞에 멈추더니 세련된 하인과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었다. 털가죽 외투를 입은 한 부유한 신사가 밖으로 나왔고 시몬의 오두막집으로 걸어왔다. 마트료나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부유한 신사는 몸을 굽히고 오두막집으로 들어왔으며 다시 몸을 펼쳤을 때는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았고 방 한 곳을 모두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몬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일찍이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시몬은 말랐고 미카엘은 야이었으며 마트로나는 뼈가 앙상했는데 이 남자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불그스름한 얼굴에 우람한 체격, 목은 황소처럼 굵고 몸 전체가 마치 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 부유한 신사는 숨을 헐떡였고 털가죽 외투를 획 벗어 던진 다음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구두장이 주인이 누군가? 접니다, 나으리. 시몬이 앞으로 나오며 대답했다. 그러자 그 부유한 신사가 하인을 향해 소리쳤다. 베드카! 그 가죽을 가져와! 하인이 꾸러미를 들고 달려왔다. 남자가 꾸러미를 받아 탁자에 올려놓았다. 풀어봐!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다.
부유한 신사가 가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봐, 이 가죽 보이지? 네, 나리. 이게 어떤 가죽인지도 아나? 시몬이 가죽을 만져본 뒤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좋다마다. 자넨 이런 가죽을 평생 구경조차 못했겠지. 독일제에다 20루블이나 나가니까. 시몬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그런 가죽을 제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야. 자, 이걸로 내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유한 신사가 시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누구를 위해 그 장화를 만드는지 또 그 가죽이 어떤 건지 잘 기억하게. 자네는 내가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모양이 변하지도 꿰맨 데가 터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 가죽을 자르되 할 수 없다면 없다고 말하게. 경고하건대 만약 그 장화가 1년 안에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자네를 감옥에 보내버릴 테니까. 만약 1년 동안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으면 그 수고비로 10루블을 주지. 시몬은 더럭 겁이 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시몬이 미카엘을 흘긋 쳐다보고 팔꿈치로 슬쩍 찌르면서 속삭였다. 이 일을 맡을까? 미카엘은 마치 네, 맡으세요 라고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몬은 미카엘의 말을 따랐고 1년 내내 모양이 변하거나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부유한 신사는 하인을 불러 자신의 왼쪽 다리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말한 뒤 다리를 쭉 뻗었다. 치수를 재게! 시몬은 종이 자를 17인치 길이로 이어붙여서 판판하게 편 다음 무릎을 꿇고 앞치마로 손을 깨끗이 닦았다. 부유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을 재고 발등을 둘러잰 뒤 장단지를 재기 시작했지만 종이자가 너무 짧았다. 남자의 장단지는 대들보만큼이나 굵었다. 다리가 꽉 재지 않도록 해! 시몬은 종이자를 더 이어붙였다. 부유한 신사는 오른쪽 발가락을 실룩실룩 움직거리며 오두막집을 둘러보다 미카엘을 발견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제 직공입니다. 장화를 꿰맬 사람이지요. 남자가 미카엘에게 말했다. 이봐!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 시몬 역시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미카엘은 부유한 신사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남자의 뒤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카엘은 그곳을 계속 바라보았고 벼랑간 미소를 짓더니 얼굴이 더 환해졌다. 바보처럼 뭘 보고 웃는 거야? 부유한 신사가 호통을 쳤다. 장화를 제때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때맞춰 준비될 겁니다. 미카엘에게 말했다. 명심하게! 부유한 신사는 벗었던 장화를 신고 털가죽 외투로 몸을 감싼 뒤 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걸 잊어버리고 그만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머리를 문질렀다. 그리고 나서 마차에 올라탄 뒤 사라졌다. 남자가 떠나자 시몬이 말했다. 재구가 대단하군. 나무망치로 내리쳐도 죽지 않을 거야. 문틀에 그렇게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도 않은가 봐. 그러자 마트료나가 말했다. 저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튼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음조차 저렇게 바위 같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시몬이 미카엘에게 말했다. 우리가 일을 맡았지만 그 일로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되네. 저 가죽은 값비싸고 그 주인은 성미가 불같지. 절대 실수해선 안 돼. 자, 자네의 눈이 나보다 더 정확하고 자네의 손이 나보다 더 재빠르니 이 치수로 장화를 재단하게. 나는 구두 수선하는 일을 마저 끝낼 테니. 미카엘은 시몬이 말한 대로 했다.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서 반으로 접은 다음 칼을 잡고 마름질을 시작했다. 마트료나가 와서 미카엘이 마름질하는 걸 지켜보고
깜짝 놀랐다. 마트료나는 장화를 만드는 모습을 익히 보았는데도 미카엘은 장화를 만들 때처럼 가죽을 자르지 않고 동글게 잘라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부유층 남자들의 장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어. 그건 미카엘이 더 잘할 테니 간섭하지 말아야지. 미카엘은 가죽을 다 자른 뒤 실을 꺼내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를 꿰맬 때처럼 실 2가닥이 아닌 부드러운 실내화를 꿰맬 때처럼 실 1가닥을 사용했다. 마트료나는 또다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간섭하지 않았다. 미카엘은 한낮이 될 때까지 꾸준히 신을 꿰맸다. 시몬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났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미카엘이 그 부유한 신사의 가죽으로 실내화를 만든 걸 알게 되었다. 아휴! 시몬은 신음소리를 냈고 속으로 생각했다. 1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미카엘이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을까? 그 부유한 남자는 목이 길고 대다리를 대고 구두코가 있는 신을 만들라고 주문했는데 미카엘은 창만 있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고 가죽을 낭비했어. 이제 뭐라고 말하지? 난 죽었다 깨어도 저런 가죽을 구할 수 없는데. 시몬이 미카엘을 향해 말했다. 지금 뭐하고 있나? 자넨 날 망쳤어. 그 부유한 남자가 목이 긴 장화를 주문한 걸 아는 사람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몬이 미카엘을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쾅쾅 소리와 함께 문간에 달려있는 쇠종이 울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자 어떤 남자가 자신이 타고 온 말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 부유한 신사와 함께 있던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시몬이 물었다. 제 여주인께서 그 장화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장화 때문이라니요? 저희 주인님은 이제 그 장화가 필요 없으십니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 이르러 하인들이 나와 마차에서 내리는 걸 도우려고 하자 큰 자루처럼 굴러 넘어지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마차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몸이 뻣뻣해져 있었죠. 여주인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며 구두장이에게 장화를 주문하며 가죽을 놓고 온 주인에게 더 이상 장화가 필요치 않으니 시신에게 신길 부드러운 실내화를 급히 만들라고 말한 후 실내화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죠. 미카엘은 남은 가죽을 모아서 돌돌 말았고 자신이 만든 실내화를 꺼내 함께 포갠 후 앞치마를 닦았다. 그리고 남은 가죽과 함께 실내화를 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도요.